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육 철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육 철학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육 철학을 왜 배워야만 할까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육 철학.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교육 철학이란 이에 대해 용어를 분석, 다시 말하자면 의미 철학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철학의 영역을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할 거고요. 자, 이번 두 번째로는 철학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파악하고 나면 당연히 교육이라는 건, 그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철학의 용어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학을 잘 풀었으면 영어로요. 필로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 시대 이렇게 표현합시다. 철학의 필라소피라는 그리스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때 필로스가 있죠. 필로 다시 봅시다. 이건 다시 풀어 쓰자면 그죠? 자, 필로와 그죠?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이에요. 그럼 필로스는 뭐냐?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죠? 자, 그러면 소피아는 지혜예요. 그러면 아하, 이거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헤로도토스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소크라테스는 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단순하게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 정도로만 철학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사전에서는 여기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다시 봅시다. 사전에서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궁극의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와우,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학이라는 것은 여튼 똑똑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궁극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파악한다라는 것. 다시 봅시다. 자,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 학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과학적 원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어요? 자, 과학적 원리. 자, 이거 과학적 원리와 우리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 그죠?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자, 과학과 어떻게 보면 철학의 차이로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거면 교육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육 철학, 올바른 교육 철학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힘들더라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철학과 우리가 교육 과학 뭐 이렇게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교육학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란 말을 붙여줘야 되겠죠. 근데 굳이 교육이란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뭐 이 분류법은 통용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인 기능 한번 봅시다. 뭡니까?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자, 교육의 언어와 논리의 명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분석 철학이라든지 또는요. 분석 철학에서 좀 더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변적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나눌 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논리의 명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또 뭐가 있냐면 교육의 이론과 원리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평가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이걸 아까 분석적 기능이랍니다. 교육의 논리의 명료화는. 자, 그다음에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교육 철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사변. 그죠? 자, 여러분들 평가와 사변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사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육과학은 기능이 무엇이냐? 그죠? 자, 철학은 이렇게 분석, 평가, 사변의 기능이 있는데 과학은 뭐냐? 교육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야간 자율학습. 자, 야간 자율학습의 효과. 다 봅시다. 모두 다 이게 옛날에 대략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됐어요. 여태 보면 교육 현상입니다. 이런 교육 현상, 야간 자율학습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야간 자율학습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뭐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보는 게 교육과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육 사실의 과학적 연구예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귀납법이라든지 연역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상을 밝혀내는 것을 이렇게 철학과 과학적인 기능으로 과학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자, 철학에서는 철학적 탐구예요. 과학은 당연히 과학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증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에서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동설이죠. 천동설에 이제 그 대립해서 지구가 도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만원경을 보면서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일식과 월식 등을 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교육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냐면 교육 철학에서는 논리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면에 교육과학에서의 교육 목적은 사실적 가능성을 판단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교육과학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지금 몇 개가 구축이 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인 검토는 다른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그죠? 코로나로 인한 수업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대안으로서 온라인 수업이 나온 거더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원인이라는 코로나에 따른 수업 결손. 이게 원인이죠? 다시 보여요. 자,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논리적 가능성을 탐색해 보니까 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따져 묻는 것이 바로 교육 철학인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다분히 뭡니까? 드러나 있는 사실만을 판단하고 여기서는 다분히 드러나 있는 사실만을 기술해 줄 뿐인 반면에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드러난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에 대한 뭡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논리와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자, 교육 내용과 목적의 관계는 당연히 여기서는 논리적 관계의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 교육 과학에서는 인과적 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여기 보세요.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내용을 가져와야 되느냐에 대한 뭡니까? 판단은 교육 철학이 하는 것이고, 그죠? 가져올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은 교육 과학이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철학과 과학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육 철학은 그죠? 어떤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논리성이라든지 가능성과 논리성 교육과학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없는 거고 이제 없는 거고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적 판단을 하는 것은 교육과학이더라 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여러분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없는 거에 대한 상황에 같이 판단을 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교육 철학이에요. 그 가치 판단이 좋냐 나쁘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분석적 기능이고요. 그죠? 평가적 기능이고요. 사반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구체적으로 교육 철학의 탐구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과학적 원리, 여기 봅시다. 사물의 원리. 자, 사물의 원리, 과학적 원리, 이 모든 것들은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거고 이건 교육 철학에 가깝죠? 과학적 원리를 파악해 보는 건 이미 있는 것을 분석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학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파악해낸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거냐, 사물이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 철학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이상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 때 혹시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피직스라는 것은 물리라는 뜻이죠. 물리. 물리예요. 물리학. 물리학이 여기 나오죠. 물리학. 물리학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인식론이 뭐냐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래요. 그죠? 에피스테몰로지.
자, 이때 여러분 보겠습니다. 에픽이라는 건 서사라는 뜻이거든요. 서사요, 서사. 그죠? 서사. 서사.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떠한 생각 위에서 서사되는 것. 이게 인식론이에요. 이게 인식론입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가치론이 있습니다. 가치론. 가치론이 뭐냐면 엑시올로지라고 그래요. 자, 교육 철학은 이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자, 그렇다면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이상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자, 무엇이 실제 하는가를 다루는 겁니다. 요것만 딱 다루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실제 하는가를 탐구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든지 인생,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해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은 바로 뭐더라? 행복이더라 라고 말하죠. 바로 행복이 뭐더라? 사물의 본질이더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이 실제 하는가에 대한 논의하는 학문이 바로 형이상학이더라. 그렇다면 인식론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것은요, 지식의 구조와 방법에 가는 거다. 및 가치를 탐구하는 영역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죠?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은 이제 가치론이고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법이나 기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들을 분석해낼 때 말로서만으로 분석해낼 수 있고 또는 실험을 해야지만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지식이라는 것, 이러한 지식, 다시 보자. 형이상학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좀 더 가까워요. 여기서는 what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주는 거고 인식론은 how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 지식을 그죠? 파악해내고 탐색해내고 탐구하느냐를 다루는 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치론은 뭐냐? 우리가 좀 이거 우리 좀 쉽죠. 이건 윤리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윤리학. 그죠? 뭐 성과 악 또는 뭐 예를 들면 정과 부정, 정당하고 부정당한 거, 성과 악 이런 것들에 대한 뭡니까? 뭐 미추 이런 거 되죠. 미추. 자, 아름답고 추하고 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치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거, 정이다 부정이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치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철학을 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우리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또는 젊음에 아름답다 이런 것들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철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것은 가치론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 철학의 의미부터 해서 어원부터 해서 교육과학과의 차이점을 보고 그 다음에 영역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재에서는 뭐를 다루냐면 이걸 다룹니다, 이걸. 그죠? 자, 그러면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